G7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격 하락과 외교 소외,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 다시 높이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진보 지지자들은 이전 정부의 외교적 한계를 이제 솔직하게 인정하고 동시에 새로운 외교 방향 제시했기에 G7 대비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전 정부와 비교할 건 아니죠. 이전 정부가 뭐 크게 뭐 잘못한 정부가 있었습니까? 뭐 그렇게 대비를 한다면 저부터 평가가 잘못된 것이고요. 이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야 취임하자마자 갔기 때문에 좀 얼떨떨하게 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자 무대에 처음으로 데뷔를 해서 뭐 다자 외교와 양자 외교를 동시에 하느라고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 되는 거지. 그냥 뭐 윤석열 정부가 못해서 이번에는 잘했느니 이게 비교 대상이 됩니까?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뭐 내치에는 굉장히 뭐 좋은 점수를 못 받았지만 뭐 외치에는 한미일 관계를 돈독히 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방어를 잘했다는 그런 공통된 평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꼭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서 윤석열은 못했고 이재명은 잘했고 그러면 보수 지지층들은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재명은 무조건 못한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뭐 뭐든지 꼬투리를 잡을 건데 이런 거는 평가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 여당도 그렇고 여당 지지층들도 그렇고 이러한 평가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 그냥 잘했다고 그냥 평가하면 되는 거지. 그냥 전 정부는 못했는데 이번 정부 잘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말 지나가는 애들이 웃을 일이기 때문에 외교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잘 못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굉장히 아쉬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 동맹이 가장 외교의 축인데 이것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못했는가? 뭐 다른 나라들도 못했다 이렇게 위안을 삼을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일방적인 평가는 곤란하다. 어쨌든 열심히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는 좀 멈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비단 아쉬운 부분이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윤석열 정부와의 비교 부분이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이게 여야 할 거 없이 그래도 인정하는 부분 외교거든요. 그리고 외교에서 특히 안보와 경제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들을 이뤘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비드 캠프 같은 경우에서 지금 일본의 총리와 한국 그리고 대통령, 미 대통령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이런 정상회담들을 앞두고 다자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고 반갑게 뛰어나오는 모습 이런 것들 다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국가의 수장들을 만나면서 여기에 뭐 원전을 수주한다거나 그리고 경제 협력을 이뤄낸다거나 하는 과정들 다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전 정부와 비교하면서 우리가 잘했다라고 하기에는 논리도 근거도 비약하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특히 아쉬운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지만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인데요. 네.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뭐 특별한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게 취소되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국격이 어떻게 보면 좀 추락하는 것이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더 아쉬운 것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미국과의 지금 이런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미국으로부터 굉장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각국의 정상들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별도로 나누고 싶어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요. 특히 지금 최근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이게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관세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러한 협상력이 어떻게 보면 국익과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게 회담이 결렬된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여기에서 행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전해질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정상들을 만나서 여러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게 브라질이나 남아공, 인도 정상과의 친밀한 행보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브라질이나 남아공, 인도 같은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브릭스 회원국이에요. 그럼 네. 브릭스 회원국이라는 것이 뭐냐면 신흥경제국 연합체입니다. 신흥경제국 연합체이고요. 이는 2009년부터 미국 중심 세계 질서에 반하는 국제체제의 다극화를 추진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탈달러화를 주장하고 미국 중심의 질서에 반하는 새로운 체제들을 만들어보자라고 했던 게 브릭스 회원국들이에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브릭스 회원국들 위주로 지금 이러한 만남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친중 성향의 정권이 탄생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미국과 반대되는 지금 행보를 앞으로 한국이 가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게 글로벌 사우스 외교다라고 지금 이제 그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비서구권 개발도상국 제3세계 국가들을 통칭하는 것인데요. 그럼 지금 결국에는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글로벌 사우스 외교였다. 제3세계 국가들과의 만나는 외교였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앞으로 미국 정상회담을 갖게 될 때도 마이너스로 작용할 우려가 굉장히 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경제 상황이나 안보 상황에서 미국의 중요성이 당연히 큰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재명이 이 외교 무대에 갔었을 때도 어떠한 행보를 할지 머릿속에 담고 갔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미국과 만나서 빠르게 이러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라고 하면서 행동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진짜로 국익과 국민을 생각하고 좀 행동을 염두에 둔다라고 한다 그러면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좀 아쉬움을 전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좀 대변인님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 그 같은 소년공 출신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조우에서 이제 어깨동무한 사진인데 그거 한번 먼저 보시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걸 보고 대변인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그 동안에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안 그래도 이재명 그 대통령의 그간의 이제 과거 발언이라든지 이제 행보라든지 네. 그거를 굉장히 주목해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재명 후보에서 대통령이 실제로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국제 무대에 나갔었을 때 그 외교 무대에 대한 명확한 플랜을 짜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하는데 실제 행보는 저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뭐 글로벌 사우스 외교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려된다라는 말씀으로 동의가 됩니다. 우려가 충분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안점이 무엇인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미국은 지금 가장 주안점, 가장 신경 쓰이는 것들은 중국에서 비롯된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지금 모든 사안들이 지금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안 그래도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친미 정권이었고 지금 굉장히 지금 이게 협력 관계가 단단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는 지금 안 그래도 이게 너무 친중 성향이 강한 정권이 탄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우려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것은 이번 정상회담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 지금 어떠한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도 저는 어느 정도 이 표현을 했다라고 봅니다. 미국이. 이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전히 대통령이어서 참석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루어졌을 것 같거든요. 이 회담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결코 이렇게 지금 양해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네. 봅니다. 네, 그랬다라고 하면 이 기간 동안에 1박 3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국익을 위한 행보를 좀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사진 한 컷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브릭스 회원국이나 지금 이제 글로벌 사우스 외교라고 불릴 이런 지점 포인트가 아니라 되려 그래도 우리들이 친자유민주주의 국가라든지 친미 국가들과 정상들과 그래도 어깨를 다독이는 모습, 악수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더 연출해내지 않았어야 되는가? 연출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방향이 맞춰지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그 방금 전에 그 어깨동무한 사진 그걸 보고 이제 진보 지지자들은 제가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 글을 좀 봤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굉장히 뭉클해지는 뭐 사진이었다 이렇게 반응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변인님 말씀 들어보면은 되게 정말 이것 또한 반응이 굉장히 엇갈리네요. 저는 너무 확장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민수 대변인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렇게 한 행동이 미국이 고깝게 볼 것이냐, 아니면 반갑게 볼 것이냐, 이것은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이 그 정도까지는 깊이 들여다볼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의 행태, 그리고 말 한마디, 이러한 것들이 다른 나라에는 여러 가지 비춰질 인상이 각양각색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 김민수 대변인 말씀처럼 대미 외교에 만약에 상처가 갈 가능성이 있는 행동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그 외교 그 발언 그리고 외교적 그 태도
어깨에 손을 얹는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나간 거거든요, 사실. 오버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좀 나간 거예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외교는 무난한 게 가장 좋습니다. 무난한 게 가면은 그냥 100점 맞는 겁니다. 너무 나가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첫 번째 외교는 저는 뭐 그래도 뭐 B학점 이상은 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외교는 조금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강대국 외교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항상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셨으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편안한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한 패널 분께서는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제 핵심 있는 논의보다는 이제 침묵을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한 자리 같아서 조금은 아쉬웠는데 하나 좋은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 한복. 그러니까 한복을 알리는 부분은 정말로 뭐 국제적으로도 좋았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인터넷에 이제 화제가 된 사진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영부인들의 모습을 이제 담긴 사진들이 이제 인터넷에 떠들고 있어서 저희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지금까지 이때 역대 영부인들이 입고 있는 이제 한복을 이제 전 세계 이제 나라에다가 알리는 이제 방식을 뭐 그거는 또 우리나라의 좋은 점이다 이렇게 꼽아 주셨습니다.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발언은? 뭐 한복 알리는 건 저런 괜찮은데. 것들은 저는 뭐 우리가 보수고 진보 진영을 떠나서 비판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은 굉장히 비판했죠. 모든 걸 다 비판했죠. 영부인의 참석 하나하나 다 비판했죠. 근데 이런 것까지는 비판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것들 뭐 한복을 알리고 문화를 알리고 이런 것들 중요하지만은 비단 아쉬운 것은 지금 뭐 G7 회의 같은 데서 보면 아웃리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무자들이 경제 외교 환경 등에 대해서 실무 협상을 하는 테이블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려 우리 실무진들이 지금 비싼 돈 이거 아마 예산이 10억 20억 들어갔을 겁니다. 국세 10억 20억 들어가는 지금 이렇게 회의를 참석을 했다라고 하면 네. 우리 실무진들도 이런 회의들에 참석을 해서 뭔가 성과를 좀 더 냈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이미지 정치로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실속 있게끔 국세를 이 혈세들을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